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는 자신을 브랜딩하는 중요한 도구이죠. 지난 시간에 블로그 키워드 GPT스 시연 영상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블로그 본문 쓰기 GPT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공적인 블로그 글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자신의 콘텐츠, 관련 키워드, 주제를 빛나게 하는 제목,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고민만 하다가 힘들어서 블로그 쓰기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블로그의 적절한 글자 수는 1000자에서 3000자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주제에 따라서 더 긴 글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키워드를 넣어서 4000자 이상의 글을 써봤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민진영 소장님은 이 GPT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살짝 GPT스의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인스트럭션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경아 대표님, 갑자기 인스트럭션 지시문을 공개해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기사 작성 GPTS 인스트럭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로는 1단계 키워드와 제목 입력, 2단계 제목 및 주제 이해, 3단계 목차 및 소제목 제안, 4단계 소제목 작성 및 본문 완성. 블로그 목차 예시로는 1. 서론, 2. 본문, 3. 실용적 조언과 팁, 4. 사례 연구 또는 사례 분석, 5. 결론, 6. FAQ 또는 추가 자료. 어떠셨나요? 복잡하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께 간단하게 GPTS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블로그 본문 작성 GPTS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소장님께 받은 블로그 본문 GPTS, 오늘은 그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받은 키워드 100개 뽑아주던 GPTS 기억하시나요? 아직 못 받은 분이 계시다고요? 댓글 작성하시고 GPTS 언능 받아서 그 놀라움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저도 키워드 100개 뽑아주던 GPTS 놀라움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블로그 본문 작성 GPTS, 민 소장님이 또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을 주실지 이 울렁울렁거리는 가슴 부여잡고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 소장님이 주신 스텝업 키워드 선정을 보시면 이렇게 100개까지 키워드를 뽑아주고요. 저는 그 중에 질병 및 건강 관리 중에 노인 심장 건강과 노인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 블로그 기사 작성, 즉 본문 작성 GPTS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는 1단계 키워드와 제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인 심장 건강 키워드와 제목 노인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요거를 붙여 넣었습니다. 문항, 2문항, 3문항으로 해서 나와주고요. 결론에 이어서 FAQ 이렇게 추가 자료가 나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마음에 드니까 하기 이전에 저는 이 GPTS가 어떤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복사해서 다시 메모장에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겠죠. 놀랍지 않나요? GPTS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거는 더더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쉽게 우리 기초자들,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좋은 글과 질 좋은 이런 본문 작성까지도 내주는 이 GPTS 항상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민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나쿡 대표님, 시연 잘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키워드와 제목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요. 키워드 챗봇이었죠. 그 키워드 챗봇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키워드와 챗봇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제목을 선정을 해서 오늘 이 블로그 챗봇에 지금 시연을 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숲을 알아야 되니 흐름도를 한번 짧게 보고 이 블로그 챗봇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알면은 유익한 내용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흐름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키워드와 제목을 키워드 챗봇을 통해서 100가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오늘 블로그 챗봇에 이 키워드와 제목을 넣으면 총 6단계, 책으로 말하면 챕터 6장까지가 있습니다.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오고 실용적 좋은 팁을 또 해줍니다. 사례 연구 또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요.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또 끝내시면 안 돼요.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은 FAQ라서 자주 하는 질문, 추가 자료를 또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는 섹션들은 하나의 글로 사용자가 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출력을 해줍니다. 그 출력물을 메모장에 옮기셔 가지고 또 나의 의견과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시고 블로그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수가 3,000자대에서 한 7,000자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챗봇을 다시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챗봇을 보시면 이 블로그 기사 내용이 쭉 결론부터 FAQ까지 나왔죠. 이 글에서 중간에 한 번씩 만약에 누락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어,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출력을 하시도록 하고 또 내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중간에 개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쓰실 때 우리가 하나의 글만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키워드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뽑은 키워드와 제목, 그 위에 또 키워드도 있고 제목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같은 키워드의 제목만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또 질문을 하시면은 특히 동일 키워드인 경우 제목만 좀 바뀌어지면은 이 목차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가 비슷한 경우도 목차를 좀 달리 수정을 하셔도 되고 또 내용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 FAQ 같은 경우는 또 같은 질문과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적어 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응용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자 수가 3,000자대에서 7,000자대 정도가 출력이 됩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N사의 블로그의 알고리즘은 글자 수가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 6,000자가 나와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1,000자, 2,000자 쓰다가 6,000자 나오니 이제 블로그에 많은 걸 올리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 어, 이 글자 안에는 또 우리가 관련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과도한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면, 단어가 너무 많아지면 또 어뷰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막 다양하게 6천자, 7천자, 8천자, 뭐 만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 경우 원인이 100%뭐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위가 결과물을 봐야 되겠죠. 순위가 꼭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자라고 해서 순위가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니 만약에 글자 수를 좀 많이 올려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키워드를 너무 과도하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필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블로그 기사 작성에 대한 나나콩님의 시연과 제가 주의해야 될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전과하고는 머리 에너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데까지만 몇 번 시연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은 시간도 많이 세이브 하시고 또 머리 에너지도 피로도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챗봇의 썸네일 대표 이미지 블로그에 들어갈 그 순서인데요. 다음에 또 시연하면서 또 같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어요? 민진홍 소장님께서 이번에 만드신 GPT스의 인스트럭션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콘텐츠가 확실한 나나쿡 대표님의 시연 영상을 통해서 GPT스 사용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전문가인 정수필 소장님의 조언을 통해서 오늘부터 블로그 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알람 신청하시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GPT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시고 블로그 쓰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소장님, 키워드 100개에 이어 6천자가 넘는 본문 작성 GPTS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블로그에 꽂힌 썸네일이 다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본문과 맞는 카피라이팅, 썸네일 제작 GPTS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요.